오늘은 중독과 관련돼 있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끊기가 힘든 게 아니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아, 끊을 수도. 저는 뭐 도박을 안 하는데 저는 도박을 처벌하는 거 반대예요. 또 한 번만 더 걸어서 먹어야지. 이렇게 하다 끝까지 가다 죽는 거거든요. 이 도박은 뭐냐면 정신병이야. 때려 잡아야 돼요. 그럼 강원리도 왜 만든 거야? 중독하고 중독이 아닌 거의 기준이 뭘까요? 중도랑 중독이 아닌 거예요. 아니, 중독과 중독이 아닌 것. 정상과 중독. 중독. 네. 우선 중도란 말하고 중독은 우선 기역자 하나 더 들어간 거잖아. 네. 근데 근본적으로 이 중이란 말이 센터거든. 이게 이제 한자니까 한문은 이제 내가 나이 들어서 아니까 중이란 말이 한가운데란 말이야. 센터. 그러니까 우리가 화두를 잡고 정진하는 것도 중도라는 게 하나의 중심을 해서 나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저 상하이 같은 데나 뭐 저 북경 같은 데 가면 무슨 중심, 그게 센터라. 무슨 뭐 뉴욕 센터 뭐 이런 것처럼. 근데 중도는 딱 자기 중심을 딱 잡고 가는 거야. 딱 자기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고 쏠리지 않는 거라. 근데 중독은 뭐라, 그 독이라는 글자가 주인 주자 밑에 뭐라? 없을 무자야, 그게. 없을 무자. 어미 모자가 아니라 없을 무자. 주인이 없어지는 거야. 자기 통제력이 뭐라? 상실돼 버리니까 이게 이른바 말하면 흔들려 버리니까 그냥 빠져버리고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중도와 중독의 차이점은 근본적으로 뭐냐? 자기의 통제력이 얼마나 강화되어 있느냐 아니냐. 이게 문제거든. 네. 도박을 하더라도 뭔가 아니 어느 정도, 음식도 마찬가지. 뭔가 절제하거나 뭐. 근데 계속 맛집을 찾아다니고 그러면 언제 뭐 이러는 거야. 아, 네. 저는 이게 글쎄요. 그러니까 저는 뭘 중독돼 본 적이 없어요. 공부에 중독되지 않았습니까? 뭐 그렇게 뭐 밤새고 하고 안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안 했는데도 네. 변호사가 됐다는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은 다른 개념인 거지. 그러니까 일종도 워커홀릭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것도 아니에요. 무슨 뭐 밤을 새고 뭐 일을 못하면 사람이 미치고 뭐 아니면 많은 거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거지 뭐 이런 주의니까 일중독도 아닌데. 그래서 잠깐만요. 근데 네. 어떻게 잘 나가요? 그러면 돈도 잘 벌고 서울대 다니고 나오고. 잘 안 벌어요. 잘 보는 기본 단계지. 출연료 많이 주실 거죠? 네. 저기 그러니까 중독이고 아니고의 차이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말을 안 들을 단계까지 되면 전 중독이 맞는 거예요. 아주 예를 들면 현실적인 답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 음. 결혼한 다음에 부인, 여보 이제 그만해. 그러니까 나왔는데 계속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중독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부인들이 남편의 워커홀릭이면 처음엔 좋죠. 돈 잘 벌다 주니까. 네. 워커홀릭은 당연히 수입이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이면 이건 아니거든. 이건 아니야. 이거는 가정이 피폐해주고 당신도 피폐해, 나도 피폐해줘. 그럼 제동을 건다는 거죠. 네. 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집에 들어서 맥주 한잔 먹는다고 뭘 하는 아내는 없습니다. 그 스트레스 푸는 거니까. 근데 이놈 봐라. 이건 아닌 것 같은데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어느 순간 되면.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의 어떤 제어를 걸었을 때 그게 안 듣고 뭔 소리야? 하고 나가면 그건 중독인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아주 뭐 현실적인 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독과 이 근본적으로 모든 삶의 어떤 그런 근본 원리가 하나 있어. 예를 들어서 뭐 꼭 도가 아니라도 결국 뭐냐, 우리 이제 금강경이라는 경이 하나 있거든. 네. 뭐 다이몬스트라고. 거기 보면 운하항복시 응원하주. 우리가 삶을 도모하는데 근본적으로 얼마나 자기 자신을 항복받느냐. 그 변호사님, 네. 중독이 됐는데 그 분야에서는 타의 추종을 하는 만약에 이런 자가 됐어요. 누가 봐도 중독이고 노름만 했는데 근데 하기만 하면 따요. 네. 그럼 그 사람도 중독인가요? 잃지 않고 남에게 피해 안 주고 도박을 해서 돈을 정말 계속 따가지고 자식도 잘 키우고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일명 타짜. 그런 사람들은 중독이 안 돼요. 그걸 극복을 해낸 사람. 예를 들면 예. 올인의 뭐 원자 차민수 씨인가? 이름 기억 안 나네요. 뭐 세계... 차민수. 네, 맞죠. 예, 세계 예, 포카대. 예. 그분이 도박 중독인가요? 아닐 거예요. 제가 그분은 알기로는. 교수님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가 도박을 그러니까 카지노가 이렇다는 거잖아요. 카지노가 결국 가면 못 이긴다는 거예요. 뱅커는. 뭐 뱅커윈 플레이어 뱅커 이렇게 나오잖아요. 카지노가 결국 돈을 따는 구조는 예전에도 그렇죠. 당구 오래 치면 당구장 주인만 돈 번다면 네, 똑같아요. 결국 중독이 되면 카지노만 돈 버는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 선수들, 뭐 차민수 씨라든지 네. 다른 사람들 도박에서 돈 많이 따는 그 사람들은 선을 아는 거예요. 이쯤까지 하고 내가 따고 빠진다는 거. 그러니까 거기서 일가를 이루는 사람들 제가 볼 때 절대 중독 안 돼요. 아, 그 타짜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좋은 말씀입니다. 아, 진짜 그 옛날에 그 경찰서를 드나들 때가 있었는데 경찰서에 이제 가서 기자실에 있으면 형사님이 어떤 친구한테 되더라고. 아유, 이 기자, 이 친구 좀 봐. 속칭 타짜야. 난 타짜가 뭔지 몰랐어. 타짜가 타짜가 뭐 노름 잘하는 사람이 타짜인 줄 알았지. 화투를 딱 주는데 화투가 뭐 몇 장 되잖아요. 네네. 치는데 딱 놓아주는데 놓아주고 펴보는 거야 이렇게 다. 몇 살인데 항상 자기가 좋은 것만 갖는 거야. 그 너무 놀래가지고 판판이 돌릴 때마다 자기가 좋은 걸 가져.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 사람이 타짜로 이제 걸려 들어왔어. 근데 어떻게 된 거 아니? 자기가 어렸을 때 노름에 손을 대가지고 아버지가 물려준 집 세 채를 날렸대. 그래가지고 노름을 절대로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산에 들어가서 이제 아예 다 잊어버리고 이제 사겠다. 그래가지고 산에 들어가서 뭔 거 아니? 억울하기도 해가지고 매일같이 화토장 가지고 7년 8년 하다 보니까 손끝으로 색깔이 느껴지래. 손끝으로.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너무 자기도 희한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우주는 이상해가지고 뭔가 하나에 몰두하고 막 이래버리면 어떤 통이 열리는 거야. 신통이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하다 보니까 내가 물어봤어.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 당신 같은 사람이 서울장안에 몇 명이냐 했더니 자기가 뭐 듣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이길 수가 없어. 그렇죠. 이길 수가 없어. 네 손끝에 그리고 요즘에 가만히 보면 이 눈먼 분들 이렇게 보면 손끝으로 감지하잖아. 뭐 이렇게 문자 같은 거 해가지고 감지하잖아. 색깔을 감지하는 것도 불가능한 거 아니라니까. 근데 스님 그게 그 사람 말을 너무 믿으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은 타짜들이 이 좋은 뜻의 타짜는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카드만 탁 잡고 눈만 감아도 뭐다 탁 이런 건데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보통 타짜들은 뭐냐면 그 탄 쓰는 사람들이에요. 탄 쓰는 탄이라고 해서 똑같은 화토를 이렇게 딱 놓고 이제 세 명이 이렇게 치잖아요. 여기 화토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만약 변호사님이 제가 선이면 저를 볼 거 아니에요. 제가 섞으려고 할 때 그때 스님이 제 편인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님한테 안부를 묻는 거예요. 이렇게 탁. 그래서 이쪽으로 딱 볼 때 빨리 이 카드랑 싹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미리 다 섞어 놓은 거예요. 영화 타짜 2에 보면 네. 나옵니다. 탄의 세계. 네. 근데 나도 그게 의심스러웠거든. 네. 근데 의심스러웠는데 그 왜 걸려 들어왔냐 했더니 그 장을 하우스라고 하나? 장을 열어가지고 하다가 이제 네네네. 하다 보니 들어왔는데 아무래도 사기 같다. 네, 사기죠. 사기라 같다. 그런데 우리가 사기 같다고 그래가지고 거긴 또 이제 또 아주 고스톱의 전문가가 하나 있었어. 네. 근데 보니까 손끝으로 이렇게 이 감각이 달라. 그런 건 있겠죠. 손끝으로 하는 게 이 감각이 다르고 예를 들어서 장님 눈 보시면 눈이 안 보시면 됐잖아. 그 뭐 손으로 하면 이 경락이 만져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뭔가 특수한 게 발달한 건 분명하라.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근데 이제 뭐 주변에도 뭐 카지노를 하거나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그래도 TV라든지 뉴스로 봤을 때 공인들을 우리는 좀 잘 볼 수가 있어요. 연예인들이라든지. 근데 연예인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멘탈이 굉장히 좋다거나 뭐 사리 분별이나 판단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판단이 드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아무나 못한다는 걸로 가정을 했을 때 저는 오히려 뭐 기가 좀 약한 분들이라고 느껴져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 도박 중독에 잘 빠지고 왜 그럴까요? 그게 자기 모든 걸 다 날릴 수도 있는데. 글쎄, 그러니까 연예인들도 그렇고 요새는 뭐 스포츠 스타들도 도박 얘기를 많이 나오잖아요. 그치. 작년에 삼성 뭐 구단, 네. 저는 두산 팬이기 때문에 작년에 덕분에 저희 우승을 했죠. 네. 뭐 어쨌든, 근데 그게 저는 글쎄요, 뭐 제가 좀 약간 편협한 생각을 가지는 걸 수도 있는데 어린 나이에 너무 빨리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과정 중에서 굉장히 예를 들어서 야구 선수들과 중고등학교 때 고생하고 2군에서 고생하다가 1군에서 빵 터져가지고 FA 대박 계약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연예인들도 뭐 수많은 막 그 뭐 연습생 시절부터 보면은 뭐 안 해본 일 다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20대 중반에 성공해서 큰 돈 벌면 사실은 일반인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큰 돈을 버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뭐랄까요? 보상 심리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건 되게 안 좋은 건데 이건 제가 편협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연예인들이나 특히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게 무리한 표현이죠. 그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는 학교 때 공부 잘했다 못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운동선수도 어떻죠? 학교 때 그렇죠. 그냥 출석적 자요. 학교생활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연예인들, 아이돌 지망생들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학교에서 수업 말을 봐줄 거예요. 그게 이 정규 교육이라는 게 꼭 얘가 네가 영어 열심히 해갖고 수학처럼 수학에 정석 보고 성문 좋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단체 생활에서부터 있는 교육들 거길 통해서 인성이 성장이 되는 건데 그게 일반인들에 비해서 안 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그 사람들 잘못이 아니라 우리나라 시스템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나도 20대 때 갑자기 성공했어. 돈이 빵 터져. 뭐 하죠 그 돈으로? 나는 내 욕망을 제어하는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욕망을 제어하는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내가 다 할 수 있게 여건 다 갖춰줬네. 돈은 많아. 사고 치면 내가 해결합니까? 매니저가 다 해줘. 소속사 다 해줘. 근데 왜?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본성은 그러니까. 이 도박이나 이 빠진 분들 스포츠 지금 똑같은 얘기라. 지금 이 체육이라거나 연예라거나 아니 지난번에 우리 업당에 나온 보살님 그 딸내미 하나가 무슨 아이돌 된다고 뭐 SM 가서 뭐 장사진잖아. 그러니까 이 엄마 아버지들이 뭔가 하니 아이들을 건강한 이데아를 바탕으로 한 연예인, 건강한 이데아를 바탕으로 한 어떤 그런 그 스포츠맨 이게 아니고 뭔가 한번 대박 이런 식입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보면 우리 인간은 밑바탕에 동물성이 있거든. 수성 이른바 말하는 beast like animal이야.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동물성이 배인데 신성을 향해서 불성을 부처님 향해서 가는 거 아니라 그럼 나름대로 뭔가 가다가 20대 딱 돼가지고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한 방 터뜨렸다. 타이거즈도 마찬가지야. 자기 엄마가 뭐 해가지고 지렸다 했는데 돈을 벌다 보니까 섹스 중독이 아니면 난리가 났잖아. 예. 똑같은 그러니까 뭔가 절제하는 이걸 갖다가 결국은 뭐냐면 우리 인간은 누구나 가다 아니 기독교에서 원죄라고 그러잖아. 우리 무명이라고 그러고. 예,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100,000,000%다. 근데 스님 제가요 아까 변호사님 말씀을 하고 딱 들을 때 생각난 게 결국은 그런 그 정규 교육 시스템 속에서 가져야 되는 기본 인성들에 대한 것들을 못 느꼈기 때문에 그 상태에 돈을 많이 벌었을 때 결국 그 사람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을 노리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생각도 저는 들어요. 있죠? 그 사람들이 거기까지 오도록 만드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돈이 많으면 비행기 표 퍼스트 클래스로 다 해주고 공항에 쫙 내리면 벤츠 S 클래스 쫙 해서 기사가 태워서 호텔에 가는데 호텔에도 스위트룸 다 잡아놓고 그 다음에 먹는 것부터 그러니까 모든 시중을 다 들어주는 거죠. 무료로 일단. 근데 그거 왜 그러냐면 스님 그거예요. 그 사람이 가서 게임을 하서 베팅을 하잖아요. 돈 벌려는 거지. 베팅 근데 이 사람이 따도 이 사람은 돈을 벌어요. 왜냐면 이 사람은 그 카지노하고 이제 뭐라 그러죠? 이 비즈니스 관계인 거죠. 이 사람은 베팅을 할 때마다 얼마씩 커미션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돈 많은 사람한테 접근을 해서 와서 놀다 가십시오. 이렇게 왔는데 돈을 좀 잃어요. 예를 들어서 한 100억이 있는데 한 재미라 3천만 원, 별거 아니네. 다음에 3억 들고 가서 하지. 그러면 또 모든 걸 준비해 주니까 가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되는 건데 제가 아는 운동 선수 중에 제일 불쌍한 게 그 삼성의 투수예요. 왜 그러냐면 누구요? 그 윤. 그 왜 그러냐면 보통은 가서 돈을 잃고 돈을 빌릴 때 여권을 맡긴다든지 얼굴이 알려졌으니까 뭐 그렇게 해서 사고가 신정환처럼 나야 되는데 얘는 마카오에 가서 돈을 오히려 땄어요. 근데 그게 일반 오픈돼 있는 예를 들면 MGM이라든지 베네시안 같은 그런 오픈된 카지노 안에 있는 전켓방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금 낸 방 하나 따로 주인이 있는. 예. 거기서 게임을 했는데 12억인가 땄어요. 이야. 제가 알기로는. 능력이다? 예, 땄는데 걔들이 돈을 얘가 안 줬죠. 주기 싫은 거예요, 돈을. 그래서 이걸 터뜨려 버린 거죠. 아. 돈 내놔라. 못 준다. 이게 왜냐면 유명인이니까 니 야구 선수 그만하고 싶나? 뭐 이렇게 돼서 그 전켓방 애들이 터뜨려 버린 거죠. 뭐 그러니까 윤은 계속 야구를 하겠죠. 네. 오는 여기서 못 하고 그렇죠. 임도 그랬고 네. 안은 완전 아웃됐는데 윤은 네. 계속 하는 거 보면 삼성에서 그럼 예. 뭐 아무튼 그런 거 그래서 우선 하여간- 제가 아는 야구 선수 중에 걔가 제일 불쌍해요. 돈 따고 하여튼 뭐 그렇게 된. 그 땄네 그러니까. 12억. 아니, 못 받았다니까요. 못 받았어요. 자. 돈 안 주려고 그랬다니. 그러니까 이게 하여간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인과라는 말, 인과라는 게 뭐냐면 뿌려야 거두는 거거든.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무슨 뭔가 아니 뿌리지 않고 거두는 게 이 우주에 없는 거거든. 근데 그리고 또 한꺼번에 막 해가지고 뭐 고생을 했어. 돈을 많이 벌고 다 했고 뭐 가서 12억을 한 목에 벌었단 말이야. 근데 사실 근본적으로 옛날 말씀인 거 있잖아. 길이 아니면 뭐라? 가지 마라. 첫 단추를 잘못 잡으면 뭐라? 마지막
단출 장물자리가 없다. 네.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백전천지 이렇게 물이 있다고. 백전천지 물이 있는데 하나 물은 뭐냐면 돌다가 백전천지 물이 돌아서 어디로 가는 거니? 서쪽으로 하면 어떻게? 압록강으로 가. 똑같은 물이 동쪽으로 하면 뭐라? 두만강으로 가버린다.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나 도박 심리가 다 있어. 누구나가 다 한꺼번에 일확천금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다고. 그 마음이 범죄 심리라니까. 아, 그게 범죄 심리. 범죄 심리야. 왜냐면 내가 뿌린 대로 거두었는데 뿌리지도 않고 먹으니까 횡령이 되는 거야. 배임이 되고. 한꺼번에 왕창 12억을 먹었다. 온전히 먹겠어? 그럼 좀 놀아주면 또 뭐 어떻게 자기가 먹은 대로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이 우주의 근본적인 흐름이라는 게 인과라는 건 뿌린 것만큼 먹어야 되거든. 과도하게 몰아가다 보면 과는 화거든. 원래 과라는 것 글자하고 화가 같은 통하는 글자야. 네. 근데 신정환 씨 같은 경우 연예인들이 그렇게 난리를 치고 사람들이 도박 때문에 뭐 이렇게 하고 했는데도 처벌을 받았으니까 된 거라고 한다면 뭐 어쩔 수 없지만 다시 뭐 TV 나와서 또 돈 벌면 그만이고 하여튼 좀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있었어요. 예전에 모 개그맨이 필리핀에서 또 난리가 난 개그맨이 있었어요. 이름은 얘기 못 하겠는데 뭐 아실 거예요 아마. 네. 그분이 뭐 신용 불량자 되고 막 얼르고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방송 나와서 재기했다 그러면서 아침에. 그러니까 방송에서는 미담을 해준 거죠. 이렇게 실패했던 사람도 열심히 일하니까 재기가 된다서 다시는 도박하지 마세요. 이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나 이제 신용 빚도 다 갚고 신용 불량자 다 이제 벗어났고 이제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이루고 보면서 든 생각 뭐였냐면 저 사람이 개그맨이 아니라 일반인이었으면 저게 됐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방송 안 해도 쉬다 보다 지방 가서 반부대만 뛰어도 돼요. 그럼 몇 년 막 고생하면 예전에 그게 있으니까 반부대 뛰어서 막 돈 벌어가지고 빚 다 갚고 재기가 된다는 거죠. 일반인들은 안 돼. 그게. 그러니까 그 방송은 착시 효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예인들 어떻게 보면 축복받은 사람들인 거 맞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예인들이 조금만 무리를 일으켜도 막 언론에서 디귿다 하는 게 그래도 그런 거거든요. 일반인들한테는 안 그러죠. 네. 그러니까 연예인들은 그 정도는 많은 베네핏을 누리니까 그만큼 책임을 많이 지우는 거예요. 제가 홍콩에 행사를 자주 간 적이 있는데 가면 저도 이제 거기 이제 배 타고 들어가요. 마카오는 가서 이제 구경도 하러 이렇게 가보기도 하는데 굉장히 유명한 남자 배우 뭐라든지 진짜 유명한 배우 한 명은 저하고 같이 비행기 옆에 타고 간 적도 있고 마카오로 바로 간 적도 있고 또 기억 남는 사람 중에 한 명이 그 우리나라 4대 뭐 트로트 천왕이라고 하는 사람 와이프가 그 마카오 그 VIP에서 배팅을 한 판에 몇 천씩 때리는 걸 본 적도 있고. 뭐 얘기 많죠. 운동선수도 그렇고.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그걸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 뭐지? 바카라. 바카라도 구슬치기가 뭐지? 빠찡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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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찡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감독 뭐 얘기 이거 말할 승부 조작이 제일 심하죠. 승부 조작도 있고 네, 지금. 승부 조작. 승부 조작이 사실 제일 돈 되죠. 그렇죠. 승부 조작 왜냐면 그거는 승부 조작은 왜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야. 카지노 같은 거는 나름대로 합법적인 공간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승부 조작이나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불법적인 불법 사이트. 공간에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베팅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지금 보시면은 예를 들면 이 불법 인터넷 도박이 어느 정도냐면 저도 이제 들은 얘기예요. 강남에 뭐 유명 백화점 그래서 매출 1위를 한 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저도 팩트는 확인 안 해봐. 제가 취재한 건 아니니까. 매출 1위의 여자가. 네, 그래서 네. 거기 백화점 누구지? 뭐 재벌 사모님인가 젊으니까 이거 그럼 재벌 세컨인가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알고 봤더니 뭐였냐면 남편이 그거 하는 사람 인터넷 도박. 남편이 아니라 동거남이겠죠. 근데 지금 그 두 사람의 무리를 일으켜가지고 싱가포르 도망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강남의 모 백화점에 날고기는 사모님들이 한둘이 아닐 텐데 그 젊은 여자가 그 돈을 쓸 정도면 얼마나 벌었다는 거예요 인터넷 도박. 그렇죠. 마늘밭도 그런 거잖아요. 파만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네. 스님. 네. 그래서 요즘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네. 이제 청소년들인 것 같아요. 네. 요즘 이런 소리가 고등학교 교실 가면 많이 난대요. 홀이야 홀, 짝이야 짝, 아싸 따딱 막 이런 소리가. 어렸을 때 홀짝했지. 네, 그런 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요즘 스마트폰으로 애들이 이제 거기 뭐 돈을 충전을 해서 이렇게 뭐 맞추면 뭐 돈을 다시 페이백 받고 뭐 이렇게 현금으로 받고 뭐 이런 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홀짝하는 게 이게 전부 다 게임이잖아. 아 우리 다 했잖아요. 짤짤이 도박. 도박이 짤짤이 도박. 그것도 안 하셨어요?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진짜 공부만 하셨구만. 아니 재미가 없으니까 나는 아직도 뭐가 재밌어. 그러니까 근데- 잠깐만, 스님 잠깐만요. 그럼 뭐 돈을 걸고 하는 내기라든지 이런 거 전혀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질 거 알고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뭐 그럴 수 아니, 있죠. 타고난 거지, 그러니까. 타고난 거야. 그 성격이 원래 그런 거죠. 그런 게 있어. 사람들이 선천적이고 후천적인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뭔가 이렇게 게임을 해가지고 뭐 이런 스타일보다 그냥 집중력이 강한 사람들은 왜냐하면 호기심을 바탕으로 홀짝홀짝 해가지고 하는 그런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뭔가 한 길로 가는 그런 스타일로 쭉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다른데 옆눈을 안 보잖아. 그런 게 있으니까 아마 우리 김 변호사님 그런데 아마 좀 탁월하셨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변호사님 그 청소년 도박이 실제로 많이 심각하죠? 그렇죠. 뭐 짤짤이라고 하잖아요. 예. 뭐였죠? 어찌니인가? 어찌니. 어찌니 예, 있잖아요. 뭐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보면은 짤짤이 학생들이 애들이 많이 했죠. 근데 이제 요새는 뭐 그걸 스마트폰으로 한다. 예, 스마트폰으로. 예, 동전을 막 이렇게 툭툭툭툭 이게 아니고 이제는 스마트폰 삥 하면은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또 아까도 제가 뭐 도박 처벌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도박을 했다. 그걸 뭐 소년은 가둘 겁니까? 그렇죠. 교육의 문제라는 거지 사실은. 네. 예? 그러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 청소년들도 마찬가지. 교육의 문제라고 교화를 시키고 바꿔주고 이게 중요한 것이지. 진짜 이건 처벌의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게 심각한 게 스포츠 토토가 불법 사이트가 많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나이 제한이라든지 성인 없어요. 인증 없이 하기 때문에 스님 그 청소년들이 베팅을 건대요. 뭐 세계 뭐 농구, 축구 다 베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기본 뭐 하루에 2, 3만 원씩 뭐 이렇게 하고 또 요즘 문제가 스마트폰도 문제지만 요즘 유행하는 게 뽑기잖아요. 뽑기. 뭔지 아시죠? 네. 쭉 이거 하는 거. 한번 하면 보통 뭐 집에 있는 돈을 어디서 그렇게 돈을 가지고 오는지 애들이 학교 마치면 거기 막 구름대 같이 몰려서 하여튼 뭐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뭐 그것도 문제지만 요즘 인터넷 게임 또 TV에 광고 많이 하잖아요. 네. 연예인들이 나와서 광고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걸 봤을 때 진짜 애들 잘못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데. 예. 우리 법당에 애가 상담이 들어왔어. 애가 만난 애가 하나 있어요. 왜냐면 망난이요? 만난 애가 있다고 하나. 망난이가 애를 하나 만나봤단 말이야. 아, 만나보네. 근데 뭐냐면 처음에는 자기 용돈으로 뭘 하다가 엄마 아버지 지갑에 손을 댄 거야. 엄마 아버지 지갑에 손을 대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게임하다 보니까 액수가 커지니까 엄마한테 걸린 거지, 아버지한테. 근데 가만히 얘기를 나눠보니까 가만히만 앉아있어도 그 게임 그게 생각이 난다는 거야. 잊어버린 돈하고 어린애들이 본전 심리. 그치, 본전 심리. 얘기를 들어보면 저 아이가 저 나이에 저렇게 저기에 젖어 있는데 저게 과연 가능할까? 거기다 또 요즘에 보면 맨 그냥 그 인류 스타들이 전부 다 게임 네. 뭐 다 나오잖아, 그지? 이게 사회가 상당히 뭔가 그런데 신경을 써야 되는데 새로운 그런 그 커 나온 애들이 그 게임 한다고 그래가지고 엄마 그냥 호주머니 그냥 들고 가고 막 이런 애들이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고. 그 얼마 전에 보니까 부모님 돈을 3억을 훔쳐가지고 10대가 뭐 PC방 뭐 가서 뭐 게임도 하고 해서 다 날리고. 집에 3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보고 저도 집에 돈을 어디 숨겨놔가지고 3억을 훔쳤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 그런 것도 있고 PC방비 안 준다고 그 아버지가 장애인인데 아버지 그쵸, 살해한 그래요. 거. 거기도 그 사건도 그 학생이 뭐 이렇게 그 게임에 굉장히 막 이제 그 중독이라고 네, 되니까 중독. 탐닉을 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PC방 가고 싶어가지고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맞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자유와 책임 얘기하는데 그건 사실은 성인한테 해당되는 거고 그렇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그런 엄청난 자유를 줄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그거를 자제할 수 있는 네. 능력이 아직 완성이 안 된 애들이고 그 교육을 받아야 되는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그 학생들한테는 교육과 교화를 통해서 좀 바꿔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스님? 그래 이거를 우리가 스마트폰을 뭐 뺏을 수도 없고. 보는 대로 인간이고 듣는 대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네. 보는 대로 인간이고 듣는 대로 인간인데 보는 상황이 유해하면 듣는 상황이 융해하면 그 아이는 해롭게 크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라. 엄마 아버지가 참 이게 엄마 아버지가 어디까지 어떻게 제도할 수 있고 막 요즘에 게임 중독되는 스마트폰 뺏고 이러면 큰일 난다니까. 예. 근데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한번 언제 어디 가서 얘기했는데 그 보육원 있잖아. 네. 요즘 뭐 정부에도 그 많이 있지만 미국에도 그런 보육원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 아니야. 여러 가지로. 그런데
볼드리치라는 유명한 학자가 그 조사한 걸 보면은 너무 기가 막힌 게 그 미국은 돈이 많으니까 이 연구를 해도 10년, 20년, 30년씩 연구하잖아. 이 볼드리치라는 교수 저 변호사님도 좀 봐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자꾸 저만 보시니까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mongo안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26년간을 연구를 한 거야. 뭘 연구했냐? 미국의 전국에 있는 보육원들, 발가락 뒤집어졌었지. 보육원들을 다 조사하다 보니까 봐야 되겠다.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그래가지고 이걸 하다 보니까 84%인가 85%인가가 80% 이상이 보육원에서 커 나온 아이들이 전부가 다 전과자 범죄자가 됐더래. 그러니까 아이디 카드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니까 어디로 이동한 게 다 나오잖아. 그러니까 보육원 이런 데서도 거기 뭐 부모님들이 뭐 몇십 명인데 그 보육원에 있는 애들은 몇십 명인데 엄마 아버지가 없잖아. 보육원 선생님들이 어떻게 키우겠어, 그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엄마가 없을 땐 그렇게 한다더라도 엄마가 있다 하더라도 엄마들이 속수무책이라. 3억씩 지금 그 3억 가지고 기가 막힌 얘기지. 또 집에 무슨 3억씩이나 있었어? 그 집에 3억이 있는 게 기가 막히네. 나 참. 그리고 또 하나 지난번 보도상에 나왔지만 애들이 아버지를 살해한다. 이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가 자꾸만 범죄자들을 만드는 온상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교육이라는 게 참 우리가 나라 교육부 예산이 뭐 어마어마하다는데 도무지 이게 방송이라거나 다 먹고 살아야 되긴 하고 게임 산업도 먹고 살아야 되긴 하겠지만 지난번에 FDA에서 나온 그 레포트에 보니까 뭐냐면 미국 전체 인구의 반가량이 치매 증상이 있대. 미국 전체 인구에. 우리나라도 지금 뭐냐면 의료비 전체에 그 치매 무슨 뭐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하다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 그러다 보니까 두뇌라기 기계인데 옛날에 60년만 살아도 뭐 오래 산다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100년 시대 아니야. 네. 그러니까 머리가 막 쓰레기통이 돼가지고 이 정리가 안 되면 요즘에 야시로 꿈인가 일본의 그 학자도 뭔가 아니 뭘 연구했냐. 먹는 음식물 가운데서 뭔가 단백질이 노폐물이 되면 그게 무슨 치매나 파킨슨, 암 생긴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이게 쌓이게 되면 이게 그런 거지. 색즉시온 공색. 마음이 물질이고 물질이 마음이니까 자꾸만 쌓이는 게 진짜 범죄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통 문제가 사실 아닌데 얼마나 나라를 다스리는 분들이 얼마나 이거에 대한 그런 그 심각성을 느끼느냐. 네. 이게 참 문제야. 맞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그 부모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여기 우리 작가가 적어준 대로 보면 아이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엄마 아버지가 고스톱을 옛날부터 치는 모습을 보여줘서 그런 게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어떤 그 탓을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와 정반대되는 사례가 여기 앉아 계세요. 아버지가 타짜인데 하는 걸 별로 타짜가 아니고 잘 하신다.